광주시가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시민 500여 명으로 운영될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너무 많고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적절한 대피 유도와 함께 퇴선 명령이 내려졌다면 10분 이내에 전원 구조됐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첫 번째 정례회를 마치자마자 잇따라 외유를 떠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기증한 것인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기가 높다 보니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인증서를 손쉽게 만들어낸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위조가 가능했는데 농협에서도 몰랐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장흥의 한 양파밭. 수확한 양파를 어디론가 실어갑니다. 그런데 양파망에는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양파라는 인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용된 인증서를 붙인 가짜입니다. 44살 이모 씨 등 6명은 이렇게 농약을 친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붙여 팔았습니다. 참깨, 마늘, 양파, 배추 등 25가지가 이런 식으로 18억 원어치 유통됐습니다. 팔려나간 제품들은 전남 지역 시군의 급식 업체로도 납품됐고 학교 급식에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 믿고 하다가 우리 판거 뿐이에요. 업체들이 또 학교에다 넣으니까 그 학교가 언제 어디로 들어간지는 우리는 몰라요. 친환경 인증서와 스티커, 농약 잔류 검사서 등을 모두 위조했는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이게 전부 도용된 친환경 인증서인데요. 5, 60만 원짜리 인쇄기 한 대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추적이 어렵다 보니 농협까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자기 인증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값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가려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시장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 수가 당초 계획보다 5배 이상 늘어서 의견 수렴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민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겠다며 구성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가 모두 514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면서 애초 목표한 100명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공동체 시민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수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하기로. 직업별로는 시민사회 분야가 가장 많았고 40, 50대가 73%, 남성이 전체 79%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협의체가 정책 결정이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에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4천만 원을 들여 또 다른 자문기구를 두는 만큼 역할 중복이 우려됩니다. 또 시민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취임 100일에 맞춰 속도감 있는 시정을 주문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당장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문제는 TFA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이미 광주시의 입장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서 기존의 그 시민 의견 수렴한 내용을 다시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민 의견이나 여론 수렴은 불필요하다. 다음 달 7일 출범하는 514명의 시민협의체가 소통 행정의 표본이 될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지방의회가 너나 없이 의정비 올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전남도 의회 도의원들이 잇따라 외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의 해외 일정을 입수했습니다. 양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의원들이 첫 번째 정례회를 마치자마자 외유에 나섭니다. 첫 대상은 농수산위원회로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5박 6일 동안 중국으로 떠납니다. 농수축산물이 최고 많이 나온 곳, 산동성. 쌀 산지, 콩이 주산지거든.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새벽 시장하고 전부 다 이거 둘러야 되는데. MBC가 국외 여행 계획을 살펴봤더니 중국의 채소단지와 수산물 양식단지, 가공공장, 식품유통회사 등 연수 목적과 일치하는 일정으로 빠듯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쌀 관세화와 농민 반발 등 굵직한 농업 현안을 마주하고 있어 연수 시기가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쌀 관세율 발표가 이뤄진 뒤 농수산위원회는 결의안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경제관광문화와 행정환경,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꾸려진 11명의 의원도 중국으로 떠납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과 자매결연 도시인 강소성과 우호교류가 목적.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청사, 동타이루 골동시장, 삼국성, 세계문화유산 루산 등 관광지가 어김없이 끼어 있습니다. 해외 연수 목적에 맞는 건 여행사 간담회, 강서성, 인민대표대회 예방을 빼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만 이제 자기들이 코스를 정했죠. 동의하고 가실 만한 분들, 가격 내용 보고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생각할 텐데요. 이번에 해외로 떠나는 의원 19명의 항공비와 체재비 등으로 쓰이는 예산은 3,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이 내려지기만 했다면 최소 5분, 최장 10분 안에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천대 건축공학과 박형주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8시 50분부터 탈출이 시작됐다면 5분 5초 만에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9시 24분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의 탈출을 권고할 때를 가정하면 9분 28초가 걸렸습니다. 또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한 시점으로 가정해도 6분 1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원 변호인들은 이 같은 실험 결과에 기울어진 선체를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변수나 집기 등이 쏟아지는 상황, 또 한정된 탈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는 혼잡도 등을 반영하면 실제와는 동떨어진 실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기증한 것으로만 만들었는데 국내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나무 상자 위에 나팔 모양의 스피커가 달린 이 추궁기는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원통형 추금기입니다.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전화기는 수화기와 송화기를 분리한 최초의 제품입니다. 이 전화기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움직이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땐 크기가 가구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라디오 리모컨도 지금의 라디오보다는 몇 배는 컸습니다. 전신기와 전화, 라디오와 위성 수신기까지 정보통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기기들은 모두 한 사람이 40년 동안 수집한 겁니다. 경매 같은 데도 참가하고 인터넷 경매도 하고 어쨌든 외국까지 막 찾아가서 가져오고 중독이 돼버리면 수집이 중독이 돼버리니까. 전남대 의대 재학 시절 광주에서 처음으로 아마추어 무선곡을 만들었던 장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활동하면서 4,500여 점의 기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품들을 조선대에 기증했습니다. 조선대는 대학원 건물을 개조해서 장 박사의 이름을 딴 정보통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메인 체험을 세웠을 때 초대 건물이 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약 한 2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은 오는 30일에 공식 개관한 뒤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범시도민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문학과 인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며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시도민과 함께 읽을 책으로 공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를 선정했고 앞으로 서평 공모전과 토론회 등도 열 예정입니다. 광주 모 대학의 교수가 이순신대교에서 투신해 해경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와 해여수해경은 어제 새벽 6시쯤
이순신대교 중간 지점에서 광주 모 대학교 A 교수의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CCTV를 분석한 결과 A 교수가 바다로 뛰어든 장면을 확인하고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집을 나간 다음 23일까지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시청 실국장과 자치구 부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키로 하는 등 유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사측과 단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오늘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오늘 1조와 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모레는 각각 6시간씩 부분 파업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로 노조는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65살 이모 씨가 42살 유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교량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고속도로 CCTV를 고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다 빗길 사고로 도로에 멈춰있는 차량을 발견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